를 미리 조금 예측하고 살아간다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럼 미래도 한번 그려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그 취직, 직장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단언합니다. 왜 이런 변화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거든요. 많은 변화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뭐냐면은 1, 2,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의 가치를 올리게 된다라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I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기존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없애고 있고 좋은 학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주고 있는 변화입니다. 저에게 저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근데 저의 전직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블랙스완, 검은 백조 그게 IMF였던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은행이 천직이라 생각을 했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앞에 안고 있는 큰애를 가졌을 때 IMF가 터졌었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희망퇴직서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제 현실을 점검해 보니까 저는 은행을 그만둘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고 그리고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상태였고 그것도 23평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홀시아버님을 제가 한 10년 정도 모시고 살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을 그만둔다라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택했던 것은 더 열심히 직장에서 살아남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넘기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안정은 오지 않았어요. 매년 희망퇴직이 생기고요. 올해도 지금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카카오만큼의 이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은행들이 이번에 올해 대거의 지점들이 폐쇄되고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되고 은행은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그냥 '육아에 좀 전념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친구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유받게 됩니다. 이 친구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권유에서 이 친구는 은행을 그만두고 A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 컨택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초대돼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 비즈니스를 처음 만났을 때 다들 '이거 할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거 다단계잖아.' 라는 그런 편견들이 누구나 있었을 거라 봐요. 저 또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친구가 저를 권했을 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세미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2년 만에 친구의 간절한 초대에 의해서 강의장에 가게 되고 그때의 마음은 '한 번만 강의를 듣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 강의장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한 열정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 번만 들어주면 '이 친구는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때 그 강의장에서 저는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열심히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요. 제가 첫 번째 이 가슴이 뛰었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책으로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앞으로 소비자 시대가 올 거라는 거, 가장 진화된 마케팅이라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제가 A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스킨을 만난 거죠.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나누잖아요. 우연히 나누다가 친구로부터 누스킨 사업을 권유받게 되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누스킨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소비자 관점에서 본 거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가 존재하느냐입니다. 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은 마케팅은 절대 오래갈 수 없거든요. 네, 내가 소비자라면 어느 제품을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마음이 누스킨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소비자라면 나 누스킨 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소비자라면 당연히 이 누스킨을 쓰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다라면 당연히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저는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저를 힘들게 굉장히 오랫동안 리크루팅을 했는데 제가 A사 사업을 하지 않고 누스킨을 시작하게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150만 원의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절대 작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에서든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제가 150만 원이라는 작은 목표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 삶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직장,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만큼을 뉴스킨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2002년 2월에 대리점 BR이 되는데 2008년도 12월에 뉴스킨을 통해서 100만 장자 서클 멤버가 됩니다. 누적 커미션 12억을 받게 되고요. 2015년 7월에 누적 커미션 500만 달러를 받게 되면서 500만 장자 60억 커미션이 되면서 이 멤버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마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곧 또 천만 장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될 건데, 이렇게 작은 목표를 시작했지만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저게 되지?' 한 번 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월급쟁이로서 벌 수 있는 가장 최고는 1,000만 원 정도다라고 우리 억대 연봉을 주변에 버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럽잖아요. 예, 월급쟁이로서는 억대 연봉을 정말 그런 사람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뉴스킨에서는 그 많은 커미션이 가능한가 궁금할 겁니다.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분면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자들 중에 월급쟁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부자 중에 자영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보통 사업을 한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수입의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게 크게는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누고요. 더 작게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 E와 S는 뭐냐면, E는 직장인이죠. 인플로이, 나를 고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시간을 팔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 셀프 인플로이가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거든요. 이것 또한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활동소득이라고 하고 노동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소득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얘기한다라면 95%의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돈은 5%밖에 여기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데 B와 I 4분면이죠. B는 바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삼성의 이건희, 예, 아들 이재용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다들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워렌 버핏 밑으로 가면 인베스트 투자가들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왼 오른쪽 사분면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을 가질 때 레버리지라는 수입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스킨 사업은 어디에 이 네 군데 중에서 어디냐? 바로 B4분면에 들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E와 S에서 일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라면 우리는 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저는 추천합니다. 부자들의 음모를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은 부자들이 만든 모든 시스템이거든요. 부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키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에 취직하는 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교육은 결국은 부자들의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뉴스킨에는 어떤 소득이 숨어 있냐면 바로 레버리지라는 소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백종원을 누구나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백다방을 하더라도 백종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뉴스킨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처음에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업 기회가 좋아서 이 사업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백종원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백종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 사업 기회를 전달받은 사람 또한 백종원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오너십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부분은 오늘 초대돼 오신 분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만약 시작한다면 투자해 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도 직장 생활을 해 봤지만 직장 생활에서 5년을 한다고 해서 성공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저도 은행원으로 평사원으로 입사했지만 대리가 되는 데까지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뉴스킨이라는 일을 선택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죠. 만약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나와 같은 대리점을 1년에 2개씩만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년에 2개씩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5년이 됐을 때 총 32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2개로 시작했는데 32개의 대리점 만들어진다라는 건 여기에는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거는 나와는 거리가 먼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제가 4년 만에 여기서 얘기하는 1,000만 원 페이를 4년 만에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고 이 가능성이 내 것이다.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40년을 일해야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그만큼의 소득을 내가 4년 열심히 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플랜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바라보는 저는 철학적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냥 그동안은 우리가 열심히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험에 들고 있죠. 이대로 열심히 살아서 될 것인가. 근데 사실은 과거에 많은 책들이 이것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라 보거든요. 저는 좀 더 이걸 피부로 빨리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끝점이면 끝은 어떤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삶의 모습을 그리고 상상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걸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한번 본다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으로 일의 관점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5년 전에 선택한 게 현재의 모습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5년 후, 10년 후가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면 도착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뭐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는 거. 그래서 미래의 당신은 그걸 정하고 그거에 도전해 보는 거죠. 미래의 당신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래요. 당신이 후회하게 될 유일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치고 역경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힘들 때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더 밀어붙여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미래의 트렌드를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는 그 편견, 그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두려웠냐면 남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었고 단돈 10 원도 빌려본 적이 없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부부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부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기가 처음으로 2002 년도 9 월에 글로벌 컨벤션을 가게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글로벌 컨벤션을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을 한번 딱 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해서 이때도 회사에서 보내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에 그때만 해도 이런 글로벌 컨벤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모션에 도전하고 제가 여기에 가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인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와이프 혼자 멀리 미국까지 못 보내죠. 그래서 회사 휴가를 내고 저희 남편이 따라옵니다. 글로벌 컨벤션에. 거기서 저희 남편이 뉴스킨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글로벌 컨벤션 이후부터 저희 남편은 직장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직장은 결국은 언젠가는 끝점이 있는 일이잖아요. 끝이 있는 일이지만 뉴스킨 사업은 내 사업인 거예요.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열심히 하면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도 바뀌고 우리 자식에게까지 상속되는 거야. 그리고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회사 철학을 보고 이때부터 저희 남편은 1년 정도 뉴스킨 사업을 전업하기 위한 투잡의 과정을 거칩니다. 전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부가 비즈니스를 했고요. 2003년 9 월에 부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33 살인가였습니다. 부부 사업자일 때. 33. 이때 저희 팀이 30대 부부 사업자가 넘쳐나면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그때도 항상 경기는 좋을 때는 항상 없어요. 그때도 경기는 안 좋다 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급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하면서 부부팀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저희 삶이 바뀝니다. 왼쪽에는 제가 23평 빌라에서 생활했던 신혼을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행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행복이 유지되기는 어렵겠죠. 뉴스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집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습니다. 다 뉴스킨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제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뉴스킨을 통해서 전 세계 정말 안 가본 곳이 없는 아프리카 여행까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곳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큰아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저희 부부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내서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원할 때 쓸 수 있느냐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라는 게 더 의미, 그리고 지금은 또 저도 다음 주, 예, 돌아오는 주간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친정엄마하고 같이 일 주일 정도를 제주에 머무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큰 변화라고 보고 뉴스킨 사업이 주는 가치라고 봅니다. 이곳은 또 저뿐만 아니라 저의 파트너, 오늘도 저의 파트너가 지금 윈인하우스에 머물고 있던데 많은 사람들, 저도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저희 파트너들도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제주에도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봉사를 가게 되고요. 여기서 아프리카 봉사를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물을 선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매년 저희들이 연말 기부 파티를 하게 되고 그 기부금으로 매년 그룹 차원에서 우물도 기증하게 됩니다. 저는 딸 둘의 엄마인데 저는 올해 50이 되었고요. 저희 큰아이는 24살, 22살이 되었어요. 우리 큰애는 지금 열심히 또 자기 꿈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어 뉴욕으로 유학을 준비하다가 저희 둘째는 뉴스킨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이 친구가 뉴욕의 패션 디자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저에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엄마, 나 유학 보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한 5년 정도 가는데 15억 정도가 든다라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열심히 산 이유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줄 수 있지. 언제든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든지 가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 아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찾은 답이 뭐였냐면 거기서 자기가 그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공의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튜브로 뉴스킨 공부를 하고 본인이 뉴스킨을 하겠다고 서울짐을 싸서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투잡이 아니죠. 학교 휴학을 하고 1년 정도 지금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오랫동안 배웠던 교육 과정보다 뉴스킨이 1년 동안 더 많이 성장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아이가 트렌드 강의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큰애는 트렌드 하나도 몰라요. 큰애는 트렌드 모르고 자기 눈앞에 닥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작은애는 이 트렌드를 보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읽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저희 신우부부거든요. 신우부부도, 예, 가족 사업으로 저희들은 신우부부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동생 부부 또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죠. 근데 보통 열심히 살다 보면 가족보다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성공해야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가족을 희생하게 되고 직장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이죠. 그리고 선택의 자유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I like가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했고요. 부모님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요.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백만장자라고 하죠. 근데 요즘 백만장자 너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서점 가면 억만장자 시크릿이라고 있어요. 그 억만장자 시크릿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억만장자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억만장자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많은 억만장자가 나왔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디에서 억만장자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아시아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억만장자들은 금수저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읽어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억만장자들은 명문대를 다녔다. 근데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학교를 많이 안 다녔고 중퇴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학력과 억만장자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성공은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배우고 훈련하고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억만장자 아니거든요. 저도 억만장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꿈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꿈이 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순간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꿨던 꿈을 성인이 돼서 한번 다시 꿔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인생의 첫 걸음이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RVD를 잘하죠.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걸 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모습을 이뤄내는 과정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뉴스킨을 통해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겨냈냐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이 아예 없었어요. 내성적이고 리더십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뉴스킨을 하면서 이때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2002년 2월 달에 대리점이 됐는데 지금 이 사진이 2002년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7월 8일인 것 같아요. 한 사업한 지 한 6, 7개월 됐을 때 저는 성공학 과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하는 성공학 과정을 등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교육시켰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의에서 얘기했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었잖아요.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크게 외쳐라. 강사는 어딨냐면 8차선대로 끝에 있어요. 이게 여기가 부산의 서면이거든요.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입니다. 강남 8차선 끝에 강사는 가 있고 거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제가 외쳤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능력을 갖고 싶었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었고 그냥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 뉴스킨에 시작하면 저는 아웃라이어가 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유명합니다. 예 근데 보통의 아웃라이어들은 어떻게 아웃라이어가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노력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노력 플러스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아웃라이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열심히 어떤 기회와 노력이 같이 일치했을 때 합해졌을 때 그 시너지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의 문턱은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뉴스킨 하다 보면 '이 사람도 하다 그만뒀고 저 사람도 하다 그만뒀고.'라고 해서 '아 뉴스킨 잘 되는 사업 아니야.'라고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둔 사람들 그만둔 이유가 있고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뉴스킨의 문턱은 낮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의 성공은 누구나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했을 때 뉴스킨의 성공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을 시작할 때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의 이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웃라이어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성공은 주어지는데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는 '나만의 아웃라이어가 되라.' 어제의 나보다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아웃라이어 열심히 하는데 뭔가 노력하죠. 노력하는 데 있어서 행동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할 때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팀을 만들 때 레버리지가 일어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하루 성공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건 누구와도 약속이 아닌 나와의 약속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은 꼭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나만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2는 4 잖아요. 2 곱하기 2가 8이 아니죠. 2 곱하기 2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믿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2 곱하기 2가 4 이듯이 내가 열심히 뉴스킨을 통해서 행동하고 내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꿈을 그리면서 행동하면 성공한다는 확신,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해 보니까 이 믿음은 확신은 어떻게 되냐면 하면 할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확신의 크기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망각의 동물이죠. 매일 시작하지만 매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적고 시각화하고 선언하고 이것이 내가 오늘의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저는 제 목표를 매일 적고 시각화하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양인 거예요. 행동의 양이에요. 절대 실력자가 돼서 이렇게 뭔가 행동하려고 하면 절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많은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해서 실력은 키워진다라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고 내 파트너도 리더가 되고 그 밑에 파트너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교육 시스템 전부 다 모두 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길은 바른 길이라 보거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할 때 뉴스킨에서는 석세스 트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매년 도전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요. 저는 굉장히 매년 이렇게 목표를 EBP가 매년 EBP 도전이라는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행동의 양을 늘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하고 내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 예측을 항상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찾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혼자서 성공하는 시대는 갔다라고 합니다. 진짜 성공은 어디서 오냐면 협력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팀워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로 스폰서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폰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려고 하고요. 나는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성공시키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과정 중에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끈질기게 살아남거나 망하는 길밖에 없다 했어요.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첫 해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전투라고 했어요. 전투는 삶과 죽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살아남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모든 위대한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형편없는 네트워크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한 사람 중에는 대부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은 성공의 동의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업을 끝까지 하시고요. 제가 많은 파트너들을 보면서 18년, 19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나에 대한 성공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열심히 하지만 항상 부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공은 누구에게 가냐면 긍정적인 마음이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부정적이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놓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기 쉽지 않더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가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감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그룹, 윈닝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에도 저는 감사일기와 독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거든요. 독서 미팅은 개인적인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해줬고 열정을 유지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줬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좋은 팀워크를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말고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 감사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 트렌드, 저 또한 이 비즈니스를 한 게 이 트렌드가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변화를 보고 있죠. 은행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없어질 직업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근데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그래,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저 또한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어때요? 가장 진화된 마케팅이잖아요. 과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됐고 또 한 번의 혁신이 있죠.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됐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어떠한 그 유통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진화된 마케팅이에요. 이거보다 더 진화된 마케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봤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봤는데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은 변화하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트렌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 밀라논나라는 분은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52년생이니까 지금 69, 70이 다 됐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했고요. 26세 때 이태리 유학을 갑니다. 패션 디자이너로는 최초 유학생이죠. 이분은 항상 자랄 때부터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입에 남들로부터 맨날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항상 멋있어져야지. 난 이뻐지리라는 본인의 체면을 걸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이태리 말로 밀라노와 논나 할머니, 그래서 밀라논나 이태리 할머니로 유튜버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막스마라라든지 페라가모 런칭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 트렌드의 변화는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가?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되네 안 되네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엇보다 주변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변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지금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때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그죠? 페이스북, 카카오톡 모든 것들의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언택트 이 핵심이 뭐죠? 언택트잖아요. 예, 언택트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연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초연결의 시대죠. 그래서 세계는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초연결의 시대인 거죠. 제가 이 뉴스킨이라는 이 회사를 진짜 정말 존경하고 가치를 크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불과 작년 10월 글로벌 라이브에서 회사로부터 받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커넥 나우라는 주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커넥 나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왜 이런 주제를 나같이 보통 사람에게 나이도 많은 아줌마에게 이걸 가지고 글로벌 컨벤션에서 강의를 하라는 거지.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든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죠.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작년 10월이고 지금 6월이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완벽한 이 커넥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이 SNS라는 이 시대를 더 빠르게 맞닥뜨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누스킨이 이 SNS를 강조를 언제부터 했냐면 약 6년 전부터 했어요. 6년 전에 글로벌 컨벤션에 갔을 때부터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준비했었고요. SNS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누스킨의 매출은 어때요? 빠지지 않았죠.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걸 통해서 더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기업이 저는 누스킨이라 보거든요. 제가 1월에 하와이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누스킨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업자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SNS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바로 누스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부러워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시킨 건 회사가 이 미래 트렌드를 읽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준비를 6년 전부터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거지 그냥 잘 되는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뉴스킨이 위대하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우리의 새로운 인류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거죠. 제가 IMF를 겪으면서 그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정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한다라고 했거든요.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완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긱드라는 책이 언제 나온 거냐면 약 1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아유 뭐 이런 세상이 오겠지. 오지면 언제 오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점의 최근에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변화를 얘기하죠. 그 변화 중에 일에 대한 변화, 교육에 대한 변화 여러 변화 중에 있는데 교육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 책 페이지 나와 있어요. 애플의 CEO 팀 쿡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미스매치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4년제 학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애플은 50% 정도가 2018년부터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대학도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변화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미경 교수예요. 얼마 전에 김미경 교수의 라이브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강사잖아요. 강사하고 직원이 20명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2개월은 버텼다는 거죠. 근데 버티는 과정 중에 직원이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직원들이 월급을 줄 수 없을 그런 시간이 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미경 강사는 2개월 동안 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이 직원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2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김미경은 완전 새로운 트렌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김미경은 새로운 직원들의 고용을 창출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상황을 이겨내려고 한다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김미경 강사가 많은 전문가들 초빙해서 많은 책으로도 이야기하고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진짜 넓은 범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 혹시 아십니까? 혹시 모른다라면 아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다 변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산업 트렌드. 예, 경제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가 방향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변할까? 그죠. 언컨택트 시대로 간다라고 하죠. 언컨택트 시대는 빠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초연결의 시대로 갈 겁니다. 예, SNS 채널, 인플루언서, 블렌딩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인플루언서가 과거에는 다른 사람 남의 얘기였는데 이제는 내 얘기가 돼야 된다. 내 얘기가 되면 내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밀라노나 할머니 얘기를 했죠. 제가 시대의 변화에 맞서서 내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언컨택트 시대, 언택트 시대에서는 SNS를 빼고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되고 만나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나라는 브랜드를 무엇을 통해서 예,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 둘째 또한 예, 지금 방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 침대 위에서 놀고 있는데 딱 그 미팅 약속을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미팅 그 인스타나 SNS로 만남을 약속을 잡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을 가야지만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집에서도 직접 경험하고 있고요. 가운데 우리 김연경 사장님도 한 3년 만에 최고 직급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세 자매가 뉴스킨 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3년 동안 아이도 출산하고 뉴스킨의 최고 직급에 갔어요. 만약 이분이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다라면 이거 아이 출산하면서 직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마케팅이 언택트 마케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옆에 이 부부, 예, 이 부부도 이 김연경 사장님의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잘 나가죠. 근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시대가 왔을 때 굉장히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난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늦은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시작도 안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동안에 내가 잘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세상의 변화를 보고 나도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를 들자라면 첫 번째는 홈코노미 시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집에서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도 온라인이 계속 커지고 있었지만 이게 더 극대화되면서 거의 모든 것들 생필품까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우리는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 기능식품과 홈트 제품들이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게 되고요. 우리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을 본다라면 여기에서도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연결의 욕구가 커넥트 연결의 욕구가 더 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닌 화상으로 미팅을 하고 랜선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는 세계는 지금 언택트를 넘어 이제 온택트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얼마만큼 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 겁니다. 변하는 것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예. 우리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 들어가면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이 필독스로 있거든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초인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 코카콜라가 최초였죠. 면도기로 얘기하면 질레트가 최초였습니다. 또는 전혀 다른가? 또는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이 기업이 성공하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정말 많은 전 세계가 지금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뉴스킨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뉴스킨 진짜 멋진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것이 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에이즈락이라는 도구, 제품이 나오면서 완전하게 안티에이징에서 애플과 같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하면 안티에이징의 애플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죠. 애플 하면 혁신이죠. 예,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최초인가, 전혀 다른가,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인가에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지락을 통해서 뉴스킨은 이미 애플과 같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어때요? 뉴스킨이 새로운 또 이노퓨전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노퓨전이란 뭐냐면은 뉴스킨 하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사이언스. 그리고 뉴스킨 하면 굉장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지구가 오염되고 있잖아요. 지구가 오염되면서 세상이 오염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 유발 하라리의 21세기 21가지 재현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21가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피엔스는 알잖아. 유발 하라리는 몰라도. 사피엔스의 저자가 바로 유발 하라리거든요. 이분이 21세기를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21가지 재현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AI를 얘기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직업의 종말이 오고 직장의 종말이 온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지구가 오염이 되면서 어때요? 이제 바이러스가 예, 범람하는 그런 예,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오염되면 우리가 좋은 원료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좋은 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누스키는 어때요?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로비브를 인수하면서 환경 제어 사업 부분까지 누스키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씨앗부터 원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곧 나올 제품이 7월과 예, 그리고 9월에 나올 제품이 바로 에이지락 부스트와 TR9라는 제품이 나올 거고요. 내년 1월에 뉴트리션셜즈의 바이오 어댑티브 스킨케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신제품을 내어놓으면서 예, 최고 연구 책임자인 우리 조청 박사가 하신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뉴스키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항상 혁신으로 이어져 나왔다. 혁신하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원료 소싱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노퓨전이라는 이노베이션 혁신과 퓨전 융합입니다. 새로운 그 혁신의 융합을 통해서 탄생한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을 내놓을 거고요. 에이지락 부스트와 TR95를 내놓을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세상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혁신적이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이노퓨전 접근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제품과 디바이스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예,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미 누스키는 지금도 홈뷰티 디바이스에서 최고입니다. 이 최고인 회사가 이노퓨전을 통해서 5년 안에 완전하게 다른 제품을 세상에 내어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시작이 TR9라는 제품이 나와요. 이미 TR9T라는 제품은 10만 명 이상의 소비자층을 만들었고요. 엄청난 매니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TR9T를 만들면서 체중 조절 전문 제품이죠. 그리고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해독을 할 수 있는 진짜 전문 제품이 TR9T라 보면 TR9T를 만들면서부터 연구했던 게 TR9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40 이후 되면 자연적인 노화가 일어나죠. 근육 소실이 일어나면서 이런 시장들을 모두 다 채워낼 제품 바로 그게 TR9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TR9를 먹고 계단 타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제 해보고 오늘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계단을 타는 것과 TR9를 먹고 난 뒤에 타는 것은 완전하게 달랐어요. 저는 막 계단 타고 나면 막 심장이 뛰거든요. 심장이 헐떡헐떡해요. 그래서 좀 한참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TR9 그리고 부스트. 이미 최고의 뷰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뉴스킨에서 부스트라는 에이지락 부스트는 한 2분만 하면 피부가 하얘지는 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미백 기능성의 뷰티 디바이스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분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된 베라라는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갖다 얼굴에 대기만 해도 그 사람의 피부를 측정해낼 수 있죠. 그리고 바이오 어댑티브 스킨케어 뉴트리션셜즈는 어때요?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이게 미국에는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TR9와 부스트가 나오고 내년에 뉴트리션셜즈가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스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의의 힘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스킨의 비즈니스는 자꾸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만 하더라도 작년 5월 대비 지난 5월을 봤을 때도 10% 이상 성장을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만큼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근데 누스키는 이게 하와이 글로벌 서밋 하와이 갔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앞으로 지금 변화도 변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뀔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기회 플랫폼은 많지 않다. 우리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와 더 큰 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변화로 인해서 누구나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업의 광고보다 소비자 영향력이 커졌죠. 근데 이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꾸고 SNS 마케팅, 퍼스널 브랜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스키는 전 세계 최고 기회 플랫폼 회사이고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예, 이 마지막 차트거든요. 1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오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싶은가요? 예,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죠? 예, 유일하게 그동안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해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예, 나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팔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일이 바로 내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뉴스킨의 미래는 굉장히 저는 밝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으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뉴스킨 시작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뉴스킨은. 예,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